여기 좀 도와주세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미쉘은 숨을 몰아쉬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예상치도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죠. 낯선 도시의 활기찬 거리 속에서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미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죠. 상하이의 화려한 밤거리가 한순간에 공포의 공간으로 변한 것만 같았습니다. 여성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더욱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온 기자 미쉘 스미스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다니며 취재를 해왔지만 이번 상하이 취재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단순히 국제회의를 마치고 도심을 둘러보려는 의도였을 뿐이었어요. 상하이는 아름다웠습니다. 고층 빌딩, 화려한 조명, 버설링한 거리가 가득한 상하이는 저를 매료시켰죠. 그러나 갑자기 한 남자가 제 가방을 낚아채려는 순간을 맞닥뜨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그저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침묵과 무관심은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세상이 멈춘 듯 느껴졌고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지만 결국 가방은 제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제 모든 소지품, 여권, 기자로서의 중요한 서류들이 다 그 안에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길 한가운데에 서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겨졌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한 남성이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소매치기에게 소리치며 빠르게 다가오더니 가방을 낚아채 가려던 소매치기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남성은 소매치기와 몇 번의 몸싸움을 벌인 뒤 결국 제 가방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감동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괜찮으세요? 그 남성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라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형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여행 중 이곳을 지나던 중 저를 도와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상하이에서의 무서운 사건은 한 한국 남성의 도움 덕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식은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제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여행하시려면 조심하셔야 해요. 상하이는 큰 도시라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거든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제서야 숨을 크게 들이쉬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형식 씨.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지만 여기서는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하실 생각이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모든 소지품이 제 손에 무사히 돌아온 덕분에 경찰에 가기보다는 숙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형식은 제 생각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함께 택시를 타고 숙소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죠. 택시 안에서 형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온 태권도 사범이라는 이야기에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태권도요? 제가 아는 건 영화에서 본 게 다인데 정말 대단한 무술이군요. 덕분에 오늘 큰 도움을 받았어요. 형식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일이 있을 때도 남을 돕는 것이 태권도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예요.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무술을 넘어선 철학이 담긴 태권도. 형식은 그 철학을 몸소 실천하며 저를 도와준 것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숙소에 도착했고 형식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저는 안전하게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누워있던 저는 형식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진 태권도의 철학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기술 발전과 한류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사람들의 마음과 도덕성 역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며칠 후 저는 형식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동안 한국이 보여준 단결력과 협동 정신은 그 자체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부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제가 특히 놀란 것은 한국이 IMF 위기 당시 했던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형식은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국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금을 자발적으로 헌납했던 일을 말했죠. 당시엔 정말 절박했어요. 나라가 위험하다는 걸 다들 알았으니까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금을 모아 나라를 도왔죠. 그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국민들의 이런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똑같이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가격리에 철저히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저력이 단지 경제적 성장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형식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국의 자발적인 연대 정신이 어떻게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발현되었는지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계 각국이 봉쇄 조치를 취하고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빠르게 대응했죠. 처음에는 드라이브스루 검진소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곧이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서로를 지키는 모습이 이슈가 되었어요. 특히 저에게 감동적이었던 것은 단순히 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개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행동하는 모습이었죠.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인식이 빠르게 자리 잡았고 자가격리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식은 처음엔 조금 불편했지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는 데에도 철저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형식이 설명해준 내용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들은 특별한 앱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매일 보고하고 정부에서는 그들의 건강을 체크하며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자가격리 대상자였는데 매일 아침마다 연락을 받고 도시락이 배달되었어요. 이러니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었죠. 형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단결력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면 단순한 방역 대응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식의 설명처럼 한국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자발적으로 예방 수칙을 지켰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한국의 국민성이 단지 위기 상황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공동체를 위한 마음가짐이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본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감탄했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 수칙은 개개인이 당연히 지켜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고, 심지어 자영업자들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형식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게 바로 한국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이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이나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이들이 보여준 연대와 상호 신뢰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IMF 위기 때도 그랬듯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한국인들은 그들의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남성들이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형식이 말하길 그들은 IMF 당시 국가를 위해 금을 헌납한 경험을 통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신념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스스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국민성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계에서 존경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위기를 통해 더욱 단결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국가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과 경제 발전이 눈부신 나라이지만 한국의 진정한 힘은 국민들 각자의 헌신과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한국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더 강해지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 서로가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가며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